자, 신은숙 변호사. 지금 현직 판사가 긴급 체포된 건 처음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제 기억으로도 처음인데요. 그것도 직무실에서 직무를 보다 체포된 적이 처음이고, 예. 과거 같은 경우 이제 지하철에서 성추행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술집에서 술값 시비로 이제 폭행 사건이 있었을 때는 판사인지 모르고 체포해서 연행해서 보니까 뭐 판사더라 이런 년이 있어도 판사를 전격적으로 수사를 해서 직무실에서 체포한 경우는 이제 보기 아주 드문 경우죠. 네. 자, 이윤상 기자의 지금 리포트를 요약을 하면은 네. 결국은 마약 사범으로 걸린 사람을 검사하고 판사가 서로 좀 이런 거죠. 짝짝꿍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봐주고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사실 두어 달 전에 한번 나왔어서 잠깐 리포트가 한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사채왕 한 1,000억대를 갖다 굴리고 네. 있고 또 이 사람은 마약, 뭐 탈세 등등으로 아마 2008년, 2009년경에 아마 검찰에 갔었는데 마침 보면 이 지금 오늘 체포된 긴급 체포된 판사의 뭐 작은 아버지인가요?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사채왕 최 씨하고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침 이 사람이 원래는 검사였습니다. 검사가 판사로 전직한 거죠. 예. 이번 오늘 좀 긴급 체포된 예. 현직 판사가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최 씨를 이 사채왕 최 씨를 갖다가 수사하던 그 검사한테 가는 길을 통하기 위해서 예. 당시에 이 판사를 통했던 거예요. 어허. 근데 그때도 이미 한 두어 달 전부터 그때도 문제가 잠깐 나왔었는데 한 두어 달 동안 보니까 이 저 검찰도 수사를 했지만 사실은 경찰에서 지능수사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능범죄수사대에서도 한 1년 가까이 이 사건을 갖다 추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앞서 우리 신 변호사 말씀대로 사실 현직 판사가 뭐 얼떨결에 어디 이상한 짓에서 더욱 자꾸 보니까 뭐 판사더라 이런 네. 건 한 작년에 하나 있었죠. 지하철에서 황모 판사라고 있었는데 성추행범. 예, 성씨 기억하시네요. 예. 근데 예. 이번 같이 현직 판사를 수사하던 중에 이게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 해서 긴급 체포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데 이게 보면 마치 한 2, 3년, 3, 4년 전이죠. 당시 검사 중에서도 뭐 기억하시겠습니다. 스폰서 검사로 한 10억 정도를 받아갖고 결국 검찰 내에서도 이 검사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이 일반 검찰학과 안 되면 특임 검사를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그때 특임 검사로 임명되었던 분이 작년에 참 제주도에서 그 큰 망신하셨던 김수창 지검장입니다만은 예. 이번 같은 경우 현직 판사 이분도 검사 출신의 현직 판사가 이런 식으로 한 6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예. 돈을 받았다. 현재 그거는 이제 사채왕의 내연녀의 주장이고. 아까 내연녀의 주장이고 검찰도 그 주장에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는 예, 거의 그 판단하에 액수 다 받았다. 받았다는 판단하에 긴급 체포한 거죠. 그럼 6억 3천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큰 액수 아닙니까? 판사가 받은 금액 중에? 가장 크죠. 이제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게 그 최모 씨라는 사채업자의 내연녀가 이제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적발이 된 건데요. 예. 이 내연녀는 1998년도부터 2011년까지 이 사채업자 최모 씨하고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그 사람의 자금 관계, 재산을 전부 관리를 했답니다. 어허. 그러면서 이제 이 최모 씨하고 이제 최모 판사를 직접적으로 고소 고발하려던 것이 아니고 모 기업의 M&A 과정에서 이제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다가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한 씨의 진술로는 마음에 맞는 검사를 만나서 예. 용기를 내서 고소 고발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허. 왜냐하면 자기가 고소를 하게 됐을 때 그 사채업자 최모 씨의 그 음성적인 그 뭐 주목계 있잖아요. 그쪽에다 예. 보복도 두렵지만 현직 판사를 자기가 고소했을 때 과연 자기가 당할 불이익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던 부분인데 아마 마음에 맞는 검사를 만나서 예. 신고를 했다라고 하고 이 한 씨가 내놓은 자료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허. 말씀대로 이제 그 경찰에서 근데 이게 신고됐을 때 검찰이 무슨 일인지 머뭇거려서 수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먼저 1년여간 내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도 머뭇머뭇하고 하는 수사를 안 사이에, 했는데 예, 경찰이 더 많이 지나가니까 검찰이 어쩔 수 없이 긴급 체포했다. 이거죠. 지능범죄수사에서 1년여간 수사를 하면서 예.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넘겨받아서 이 최 사채업자하고 최모 판사의 그 금융거래 내역을 전부 조회를 했더니 한 씨가 신고한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고 입증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7일과 18일 그 최모 판사를 조사를 하고 어제 전격적으로 체포를 했는데요. 예. 이렇게 현직 판사를 체포할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 신고한 내용이 입증이 됐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예. 마음에 맞는 검사라는 게 예. 이 한 씨 입장에서는 이게 현직 판사도 있지만은 또 검사도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제 식구 다. 아니 그 원래 처음에 이 판사를 갖다가 당초 이 사채왕 최 씨를 갖다가
수사하던 검사의 접근한 통로로 이용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현직 판사와 현직 검사가 다 어디 관계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기를 내기 그렇죠. 어려웠겠죠.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마음에 맞는 검사라는 게 그 부분가 아마 검사가 굉장히 당차고 예. 용기 있고 보면 그런 어떤 검사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바로 이 판사를 긴급 체포하고 수사하는 검사가 당차고 아주 용기 있는 검사였다. 근데 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지금 긴급 체포했죠? 네. 예. 현재 이제 알려지는 바로는 이 최모 판사는 2002년도에 검사로 예. 임명이 돼서 7년간 검사 생활을 하다가 네. 8년도에 판사로 전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실제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수뢰한 것은 판사가 된 이후였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그 사치업자 최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 수사에 관여된 검사하고 이메일로 이렇게 주고받을 정도로 그 수사에 관여를 했다라는 예. 의혹이 좀. 자, 그러면은 판사를 했던 분이 원래 검사를 했던 분이 판사로 가가지고 거기가 통로가 된 건데 이분은 6억 3천 받아가지고 검사한테는 전달이 돈이 안 됐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뭐 수사가 안 된 모양입니다. 아직 네.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 최진 우리 저 박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장항로 씨 기억나세요? 야, 김영삼 예. 하죠. 김영삼 대통령 제1 부속실장 3년 동안 부속실장하던 장항로 씨가 떡값으로만 28억을 챙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폭로가 됐냐니까 예. 장항로의 내연녀의 남동생의 부인이 예. 배신을 당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제보를 합니다. 예, 맞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예. 제 검찰에 있을 때. 검찰 그 수사한 출입기자 거. 할 예. 때 그때 하는 바람에 이 장항로의 내연녀의 예. 남동생의 부인이 장항로의 내연녀의 남동생의 바람을 피워서 내연의 관계를 딴 데 맺으니까 이 부인이 당시 그 자금 관리하던 그런 내역들을 갖다가 새정치국민회의에 제보를 해서 이것이 결국 어떻게 장은 보면 28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최동욱 전 총장도 뭐 내연녀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내연녀와 그렇죠. 비슷한 그런 관계인데 내연녀를 잘못 다루면 반드시 이런 내연녀 결국은 만들면 안 문제가 되죠. 생기는 거죠. 예, 예. 있는 것 자체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최 소장님, 지금 이거 보면은 예. 결국은 범죄, 결국 검사하고 판사는 예. 범죄를 단죄하라고 국가에서 세금을 주고 우리가 하는 공무원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다루는 일을 결국은 속닥속닥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제일 정말 걱정스럽고 화가 나는 부분이 재판을 받는 앞으로 피의자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검사와 판사를 보면서 특히 판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깨끗한 성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검사는 정권에 참여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판사는 좀 깨끗한 성역으로 남아 있었는데 요번에 이 건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명예가 땅에 떨어진 셈이었죠. 저는 그 점이 가장 좀 안타깝고. 예. 예, 전 솔직히 그랬습니다. 저도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이제 뭐 구속이 될 정도의 사건에 연루돼서 제가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정관 출신 변호사를 제가 선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정무지의 무전유예죄와 관련해서 네. 그분들 선임하려면요 선임료 억대로 줘야 됩니다. 구속권. 예. 저도 수임은 못할 것 같아요. 억씩이나 주고는 돈도 없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서민들을 참 슬프게 하는 거죠. 이런. 예. 최근만 해도 이제 검찰 쪽에서 벤즈 여검사, 그랜저 검사, 앞서 네. 말씀드려서 스폰서 검사, 예. 뭐 다음에 보면은 베이비 로션 검사장까지 그야말로 검찰이 흔한 일 죽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앞서 우리 최 소장님 말씀대로 판사하면 조금 비교적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상이라는 것이 엄정하다, 중립이다, 깨끗하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을 줘왔고 그러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사실은 보면 좀 억울해도 보면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뭐 긴급 체포해까지 구속영장 친 건 아니니까요. 예. 그 재판 구속영장은 청구할 방침이라고 방침이고 검찰은 또 보면은 근데 이거 구속영장 나올 줄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쳐야 돼요. 되는데 예. 결국 그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갖다가 기각할지 그거 갖다 인용할지는 결국 그것도 판사의 소관 아닌가요? 네. 아니 다른 그렇긴 판사- 한데요. 이 검찰이 이제 의혹을 받는 게 경찰이 2012년도부터 약 2013년도 4월까지 1년여를 내사를 했는데 2014년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4월에 검찰이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이면 거의 1년여가 다 가는 시국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4월부터 지금까지 조사를 해서 뭐 체포를 했으니까 구속이 된다라는 건 확실된다고 보는데 예. 검찰이 수사 속도는 좀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런데 영화 그- 보면은 범죄와 전쟁이 생각나네요. 거기서도 상당히 그 조폭이 검사를 통해서 서로 또 밀약을 주고받고 또 심지어
뭐 선을 보게 해달라고까지 얘기했을 정도로 집안끼리도 또 알고 지내는 그야말로 완전한 밀착 상태인데 옛날 영화 속에 그런 장면들이 근데 좀 예, 현실적으로 신 변호사님. 나타나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원래 이 사채왕이 마약 사범으로 불구속 기소가 된 거잖아요. 구속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려 6억 3천이나 주고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불구속 기소된 거 무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했는지 6억 3천이나 주고 아니면 이렇게 돈이 많았던 건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일단 한 씨 같은 경우는요, 그 네. 사기 도박하고 사기 도박과 마약 등으로 해서 1,000억 원대의 돈을 번 사람입니다. 아 돈이 상당히 많은 예, 분이네요. 그러니까 양성화된 사업이 아니라 음성화된 사업으로 1,000억 원대 돈을 벌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연루돼서 들어가든 일단 한번 구속이 된다든가 수사가 개시가 되면 줄줄이 나올 사건이 수백 건, 수천 건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줄을 넣어서 조기에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드는 거죠. 이 사치왕 예. 최 씨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얼마 전에 보면 그 룸사롱 황제 이경백 씨. 예. 이 사람도 보면 입만 열면 어느 판사 어느 검사 어디 법원이나 검찰에 나 모르는 사람 없다. 뭐 흔한 얘기를 보면 뭐 있다 하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이랬다는 말이 있는데 예. 이경백 씨도 마찬가지고 이번 사치왕 최 씨도 마찬가지고 어디 불법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불온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보면 실정법 법의 정의를 무시하는 태도는 이번 기회에 한번 철퇴를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